엄마, 나 요즘 바빠서 전화 못해. 나중에 할게. 이 말 들으신 후로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딸이 일주일에 3번씩 먼저 전화를 거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비결은 단 한 문장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식이 먼저 전화하게 만드는 그 한 문장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년간 500명이 넘는 시니어 분들의 가족관계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서였습니다. 너 건강은 챙기고 다니니? 요즘 힘든 일 없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자식이 피하고 싶어 하는 말과 자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의 결정적 차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 사례를 통해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문장 3가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20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입니다.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의 김영숙 씨의 딸 이지은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는 횟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왜 전화 안 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냥 내가 바빠 보여서. 무슨 소리야?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힘들잖아. 엄마가 전화하면 신경 쓰일까봐. 엄마. 지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지은 씨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우셨습니다. 딸을 배려한다고 한 말인데 왜 아이가 더 연락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 대화가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지은 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한 겁니다. 내가 바빠 보여서 신경 쓰일까봐. 이 말들은 모두 딸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들은 건 이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엄마한테 시간을 못 내주니까 엄마가 포기하신 거구나. 지은 씨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언제든 전화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내가 바쁘잖아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순간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엄마가 이제 내게 기대하는 걸 포기하셨구나. 그래서 지은 씨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나를 불편해 하시는구나 라고도 느낍니다. 결국 지은 씨는 더 전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전화하면 엄마가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거리를 둔 건데 지은 씨는
그 거리를 더 벌려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김영숙 씨는 며칠 후 지은 씨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지난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엄마가 이상하게 말했지? 사실은 내가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내 목소리 듣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지은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평소에 전화를 자주 못 해드려서.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아. 그래도 엄마는 내 목소리 듣는 게 좋더라. 다음부터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냥 전화할게. 너도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돼. 엄마, 저도 엄마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요. 자주 통화해요. 그 뒤로 지은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들어줄래?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지은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자식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요즘 회사 어때? 재밌는 일 있어? 입니다.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세의 박순자 씨의 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 네, 엄마. 잘 지내요. 요즘 힘든 일 없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회사에서 힘들지는 않고 상사가 또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어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받아도 바빠요. 괜찮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대화가 왜 민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머니는 민수가 걱정되어 물어본 겁니다. 힘든 일 없어? 괜찮아? 무리하지 마.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들은 건 이겁니다. 엄마는 내가 항상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엄마는 내가 혼자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시는구나. 요즘 힘든 일 없어? 라는 질문은 사실 너 힘들지? 라는 단정으로 들립니다. 상사가 또 뭐라고 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은 내가 회사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는구나 라는 의심으로 들립니다. 민수는 실제로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 것 같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시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결국 민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편해집니다. 그리고 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어머니는 관심을 표현한 건데 민수는 감시받는다고 느낍니다. 박순자님은 일주일 후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지난번에 엄마가 자꾸 힘들지 않아? 물어봐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그런 질문만 하니까 너도 대답하기 불편했을 것 같아. 엄마는 그냥 내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건데. 민수야, 요즘 회사 어때? 재밌는 일은 없니? 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맡았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좀 긴장되는데 재밌어요. 그래,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날 통화는 2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프로젝트 이야기, 팀원들 이야기, 점심에 뭘 먹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어요. 엄마, 오늘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회사 어때? 재밌는 일 있어? 이 한마디가 민수의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은 어른이 되어도 가끔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관심과 응원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입니다.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3세의 이정희 씨는 딸 수진이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사위와는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고 가야 해서. 이정희 씨는 순간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자주 챙기는데 엄마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네. 엄마,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연히 가봐야지. 우리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수진이는 네, 다음에 갈게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의 방문은 더 뜸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시댁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는 시어머니 병원 가야 해서 이정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는데 왜 딸이 더 안 오는지 알 수 없으셨습니다. 이 대화가 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이정희 씨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챙기는데 엄마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들은 건 이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서운해 하시는구나. 내가 친정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시댁 챙긴다고 엄마를 등한시했구나. 수진이는 이미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자주 못 가는 것, 시어머니 일로 바빠서 엄마를 못 뵙는 것,
그런데 엄마가 시어머니는 자주 챙기는데 라고 하시는 순간 수진이는 더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이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리두기입니다. 나는 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댁이나 잘 챙겨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결국 수진이는 친정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가면 요즘은 왜 이렇게 안 와? 라는 말을 들을 것 같고 안 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가지 않는 게 편해집니다. 이정혜 씨는 며칠 후 수진이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엄마가 이상한 말 했지?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는 자주 챙기는데 라고 말한 게 너한테 부담됐을 것 같아. 미안해. 수진이는 한참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친정에 자주 못 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댁 일도 챙겨야 하고 회사 일도 있고. 수진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다 알아. 시댁과 친정, 회사까지 다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말해. 엄마한테 와서 쉬어도 되고 그냥 전화로 푸념해도 돼. 엄마는 내 편이니까.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에서도 잘해야 하고 친정에도 자주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알아, 다 알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엄마가 다 알아. 무리하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날 통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친정에 자주 못 가서 미안한 마음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뒤로 수진이는 부담 없이 친정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엄마,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가도 돼? 엄마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수진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한 딸도 여전히 부모의 자식입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때로는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섭섭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3가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너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자식이 연락했을 때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둘째, 요즘 회사 어때? 재밌는 일 있어? 힘든 일 없어? 가 아니라 자식의 일상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엄마는 내 편이야. 시어머니는 자주 챙기는 내가 아니라 비교가 아닌 무조건적인 지지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60대라면 지금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인정으로, 걱정이 아니라 관심으로, 비교가 아닌 포용으로 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드립니다. 내가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목소리 듣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자식과의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른의 품격은 언제나 당신의 관계 옆에 있습니다.